한국과 우크라이나의 비밀회담이 공개됐다. 한국 우크라이나의 최신 군사무기 제공, 푸틴 대통령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소식 듣고 긴급회의 소집. 우크라이나가 경제위기에 휘청이던 지난 2013년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경제 지원을 받으려고 유럽연합과 러시아를 자극했다. 그는 과감히 유럽연합과 협상에 가입을 합의했다. 곧 러시아로부터 구체적이고 관대한 경제 원조가 제안되자 그는 합의를 포기했다. 칠러 성향이던 야누코비치에게는 애초부터 유럽연합 가입보다는 러시아로부터 도움을 끌어내려는 협상 전략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 낀 우크라이나를 즉각 열전에 밀어넣는 내관이 됐다. 친서방 세력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고 경제위기에 지친 시민들도 가세해 결국 야누코비치가 축출되는 유로마이단 혁명이 일어났다. 당시 빅토리아 뮬런드 미국 국무부 유럽 담당 차관보가 제프리 파야트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에게 한 통화가 공개됐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서 서방 쪽으로 끌어당기고 야당 지도자로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미국의 노골적인 개입을 드러내는 내용이었다. 곧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전격 합병했고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칠러 분리주의 세력들의 내전을 촉발시켰다. 지난해부터 러시아의 침공 위협이 지속되는 우크라이나 위기의 근본은 나토 확장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이견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위기의 직접적 뇌관은 우크라이나가 제공한 것은 아닌지도 물어야 한다.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 낀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두 세력의 각축장으로 제공했기 때문이다. 먼저 지도자인 칠러 성향의 야누코비치가 섣부르게 유럽연합과 가입 합의를 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그 다음에는 발로 친서방 세력들이 우크라이나를 서방 쪽으로 급격히 몰아갔다. 야누코비치 축출 뒤 신정부는 20%의 러시아계 주민이 존재하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어를 공용어에서 제외했다. 러시아계 주민이 다수인 크림반도와 동부 지역에 러시아가 손을 댄 직접적인 명분이다. 근대에 들어와서 민족적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한 우크라이나에는 다양한 세력들이 존재한다. 서부에는 발러민족주의 세력, 남부와 동부에는 칠러 세력, 키예프 등 도시에는 과거의 사회주의 세력들이 우세했다. 근대 유럽의 본격적인 반유대주의 박해인 포그롬은 19세기 말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됐다.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서부 지역, 특히 갈리시아 지역의 민족주의 세력들이 나치에 부역하는 파시스트 무장 세력으로 진화했다. 유로마이단 시위를 이끌고 러시아 공용어 폐지를 주도한 범우크라이나 자유연합과 구구무장 조직 프라비 섹토르는 2차 대전 때 나치 부역 세력이 뿌리다. 우크라이나에서는 2004년에도 오렌지 혁명이라는 친서방, 반러시아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 당시 러시아는 개입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의 나토나 유럽연합 가입 논의가 없었고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중립 지대에 위치했다. 2008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정보 당국의 반대에도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나토 회원국 후보로 수용했다. 미로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먼저 유럽연합 가입에 합의하고 이를 뒤집고 다시 서방 쪽으로 질주하는 정권을 출범시킨 것이다. 우크라이나 위기의 고리를 풀 수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다. 우크라이나는 자신을 끌어들이려는 미국과 러시아의 싸움이 재앙임을 직시해야 한다. 나토에 현실적으로 가입할 가능성이 없고 러시아 주도의 집단안보조약기구에도 가입하고 싶지 않다면 우크라이나는 두 진영의 안보기구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결단과 선언을 해야 한다. 미러는 상대의 요구에 굴복하지 말라는 국내의 정치적 압력에 처하면 타협의 재량을 발휘하지 못한다. 지금의 위기는 우크라이나가 미러의 타협의 명분을 제공하는 기회의 창이기도 하다. 2차 대전 때 독일 편에 섰던 핀란드는 전후에 나토나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가입하는 중립국이 됐다. 소련의 위협에서 벗어났고 서방의 자유와 풍요를 얻었다.
핀란드가 20세기 이후 몇 차례나 소련과 전쟁을 한 성과다. 우크라이나도 소련 해체 이후 주권과 독립을 위한 벌인 투쟁을 바탕으로 낀 나라가 생존할 선택을 해야 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 주장 등으로 노골적으로 반중 친미를 표방한다. 선제 타격론을 강조하고 외국인 의료보험 혜택 문제로 반중 혐오 정서를 자극한다.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당선되면 미중일 북중 어떤 정상과 먼저 만날 것인지 밝히라는 등 주변 열강에 대한 줄서기를 공개하라는 압박이 만연하다. 한국의 대선 풍경은 격화되는 우크라이나 위기와 겹쳐 보인다. 결국 터진 우크라이나 전쟁 한국 대선의 파편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한 가운데 여야 대선 주자들의 각기 다른 안보관이 부각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북핵 문제와 맞물리면서 대선 후보들의 각기 다른 안보 시각차가 12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24일 긴급안보경제연석회의를 열고 평화가 곧 경제고 밥이다며 사드 배치, 선제 타격 등 안보를 정쟁화하는 것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기도 하다며 윤석열 국민의 후보를 비판했다. 윤 후보도 같은 날 긴급회의를 열고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평화는 무의미하다며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리에게 준 생생한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하는 종전선언은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현 정부와 이 후보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안보 프레임 전쟁, 여평화는 곧 밥 vs 야힘 없으면 밥상 못 지켜 우크라이나 사태로 불거진 여야 간 안보 프레임 대결이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전쟁은 이기더라도 공멸 평화가 곧 경제이고 평화가 밥 등 평화체제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힘이 없으면 밥상을 못 지킨다 튼튼한 자주 국방력과 동맹국과의 강력한 연대 등의 발언을 통해 윤 후보의 외교, 안보관을 부각했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새로운 냉전 상황이 펼쳐질까 우려된다며 국제사회의 위기가 이처럼 높아지는 때 우리에겐 한반도 평화에 집중하는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윤 후보는 무슨 주문처럼 강력한 억지력만 반복하고 있다며 짐 로저스 회장이 한국이 굉장한 나라가 될 것이라 예상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강조하자 역으로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고 한다.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며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발언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Cha thường hay trêu chọc làm con khóc, nước mắt nhem xong kể chuyện cười vui, làm con hết khóc, cha đưa con đến trường thật vui. Với cha con là trên hết, vết nhăn nhiều thêm, nét môi luôn cười, chính là vì con dù bao khó khăn.